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날 저희가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오늘 이어서 할 텐데, 저번 시간에 한 거 잠깐만 리뷰할게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 명사랑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 그 다음에 동사, 요거 했었지. 명사는 SOC,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보호 역할, 부사는 형부동 수식이랑 독립적인 의미 전달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는 뒤에 무슨격 명사 온다, 목적격 명사 오고, 얘는 독립적으로 의미 전달해서 부사랑 똑같다고 했고요. 동사는 부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지.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문장 성분이 여러분 SOVC 요 네 가지로 1형식과 5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얘네들 이용해서. 근데 이 품사 중에서 SOVC 역할을 전혀 안 하는 게 두 가지 있죠. 그게 뭐예요? 부사랑 전치사 구가 문장 속에서 SOVC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뭘 의미하는 거냐? SOVC 역할을 안 하는 품사는 모조리 다 빼도 돼요. 왜? 의미를 전달할 뿐이지 문장 성분으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으로 써야 되는데 얘네 두 품사는 이용해가지고 SOVC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문 분석이라든지 문법을 접근했을 때 두 가지 어떤 놈들이 나오면 무조건 빼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문장을 본 다음에 구문 분석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할 때는 문장 성분 역할을 하지. 그럼 절대 빼면 안 되지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 역할을 할 경우에는 SOVC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했으니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요거를 이용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어떤 상황별 제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느낌을 했었는데 특히 1형식 같은 경우에 저번 시간에 리뷰를 했을 때 주어와 동사 이외에 쓸 수가 없죠. 그러면 뭘 쓸 수 있다? 무조건 빼도 되고 의미만 전달할 수 있는 놈만 된다 그랬지? 그게 뭐야? 부사랑 전치사, 구호 두 가지밖에 못 와. 이 형식에서는. 하지만 이 형식에서는 주어, 서술어, 주격, 보호 이렇게 오죠. 근데 주격, 보호는 부사가 아니지. 그러면 뭐가 주격,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어?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형식에서는 형용사를 써야 되고 이 형식에서는 부사를 써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했어요? 모든 이 형식은 1형식이 될 수 있으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룩을 가지고 설명했었죠. 룩이 뭐뭐처럼 보이다는데 얘가 이 형식으로 쓰다 보니까 뭐 look, smell, taste 이런 것 뒤에 여러분들이 형용사가 오는 걸로 다 알고 있지만 모든 이 형식이 1형식이 되니까 부사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큐트를 가지고 예를 들었었는데 부사가 오면은 동사를 수식해야 되니까는 의미적으로 약간 다르다고 했죠. 하지만 형용사가 오면은 주격 보호니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다고 했었지. 그러면 진짜 주어가 귀여운 상태, 귀여운 거야. 하지만 귀엽게 보이려고 하니까는 뭐다? 진짜로 귀여운 게 아니다라는 어떤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거 하나 꼭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중요한 거 했었죠.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가 명사나 형용사 둘 다 올 수 있잖아. 명사면 뭐라 했어? equal, 똑같은 놈이라고 했었고 형용사가 오면 무조건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저희가 3형식 했죠. 3형식에서는 목조가 와. 이때부터 뭐야? 타동사라 그래. 타인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 목적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타일로 올 수 있다. 뭐 투부정사, 동명사, 뭐 대절 이렇게.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제가 이 화면에다가 자료 올린 거 있죠. 일형식 관련된 자료 PDF 그걸 통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삼형식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딱 볼게 얘들아. 먼저 얘들아 제가 저번 시간에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뉘앙스적인 차이를 설명했었죠. 투부정사 같은 경우 뭐야? 시제가 미래지향적이라 했었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표현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명사 같은 경우는 과거나 혹은 현재 지향적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서술할 때 동명사를 쓰는 거야. 그럼 두 가지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얘들아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자 I 다음에 hope 있어. hope은 여러분 희망하다죠? 뭘 희망해? to go 그랬어요. 가는 것을. hope은 여러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I 다음에 finish 그랬어. finish.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 doing 뭐 삐리리라고 했어. 그러면 finish 같은 경우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여러분 준동사라 그래. 준동사가 뭐냐면 동사랑 관련이 있어요. 동사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I라는 주어가 동작을 몇 번 하는 거야? 2번 하는 거야. 원하는 동작과 가는 동작, 또 끝내는 동작과 하는 동작을요. 그럼 여러분 호흡을 먼저 했어? 고를 먼저 했어? 호흡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겠죠? 그러면 1번을 기준해서 2번은 미래지향적이지.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finish 같은 경우 보자. 뭔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냈겠죠. 그러면 finish를 기반해서 doing의 행위 자체는 시간적으로 뭐야? 얘보다 더 앞서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에 ing를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한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expect라고 들어봤어? 예상하다, 기대하다. 그 다음에 동요가 있죠. anticipate가 있어요. 이렇게. 얘도 똑같이 expect랑 동요예요. 의미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expect, anticipate가 일종의 과거지향적 같냐, 미래지향적 같냐? 당연히 예상하다니까 앞으로의 것을 예상하겠지. 그럼 미래지향적이야. 그럼 당연히 투부정사가 와야 돼, 동명사가 와야 돼, 투부정사가 와야 돼요. 예, 그 expect는 투부정사 와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anticipate는 희한하게 ing가 와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겨났냐? 바로 라틴어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 영어를 쓴 나라가 잉글리시, 그러니까 잉글랜드겠죠, 영국. 근데 걔네들 모든 유럽이 라틴어의 어떤 영향을 약 200년 정도 받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라틴어를 데리고 와서 쓸 때 여러분 라틴어 관련된 문법도 같이 데리고 온 거야. 단어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의 어떤 그 문법적인 요소가 그대로 반영돼서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이 뭐야? anticipate는 일종의 영어적인 단어라기보다는 라틴어적인 단어의 성격이 더 강해요. 그러면 걔네들 같은 경우는 동명사 ing를 쓰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바뀐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의 어떤 기준과 벗어나는 예외 상황이 약 한 20%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20%면 그렇게 작은 게 아니죠. 단어 10개 중에 2개가 바로 이런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일반적으로 80% 정도는 미래지향적, 과거지향적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나머지 20%는 이렇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또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둘 다 취한다는 경우도 있다 그랬고, 왜냐면 구체적인 사실이냐 일반적인 사실이냐에 따라서 to와 ing를 나누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틀리잖아. 나는 이 정도면 개인적이야. 하지만 나는 이 정도면 일반적이야 라고 할 수가 있어. 개인적인 편차 때문에 그런 구분을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게 prefer예요. prefer. 자,
prefer가 여러분 무슨 뜻이냐? 동사로서 뭐뭇을 더 좋아하다죠. 그죠? 그럼 얘는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런 류의 어떤 뜻의 동사들은 일반적이냐 구체적이냐를 서술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다 보니까는 둘 다 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럼 prefer도 여러분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취할 수 있는데 얘가 좀 특징이 뭐냐면 얘도 라틴어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영어에서는 여러분 뭔가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가 유일하게 두 개밖에 없죠. 뭐가 있어? 형용사랑 부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만들 수 있는 품사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이 유일하게 두 놈이니까. 근데 여러분 prefer는 여러분 다로 끝났지 해석이. 뭐뭇을 더 선호하다. 동사죠. 근데 얘를 그냥 좋아한다가 아니지. 더 선호한다. 그럼 뭔가 비교의 의미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런 비교의 의미가 있는 자체 왜? 영어에서는 비교급 만들려면 뭐나 이하를 붙여서 비교급화 시키잖아. 근데 얘는 아예 그냥 이하이나 뭐하를 붙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품사가 형용사 부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자체가 비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런 단어는 순수한 영어가 아니에요. 다 라틴어예요. 그럼 라틴어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야. 비교의 의미를 포함한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비교급 뭐뭐 보도할 때 우리는 than을 쓰죠. 근데 라틴어는 than을 안 써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라틴어를 채용했을 때 단어를 데리고 왔을 때 문법도 같이 데리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들아 than을 안 써요. 라틴어는 뭐뭐 보다 할 때 to를 써요. to를 이렇게 to를. 그러면 prefer가 여러분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 다 온다고 했으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좋아? 노는 게 좋아? 당연히 노는 게 좋지. 오죽했으면 뽀로로도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학생들 이렇게 좀 끌어모았잖아. 똑같아. 나도 그래.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수업은 재밌습니다. 그거는 자 보자. 그러면 students 그랬어요. 앞에 few를 쓸게 few. 자 few가 여러분 무슨 뜻이야? 소수죠, 아주 적어. 그럼 few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에요. 자, few는 여러분 뒤에 무조건 복수명사 와야 돼. 수일치할 때. 그러면 few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부정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few students prefer studying. 그다음에 내가 라틴어는 뭐뭐 보다 할 때 된 안 쓴다 그랬지? 그럼 뭐 뒤에 뭐가 와야 돼? to가 와야죠. to 뭐야? playing 이렇게. 그러면 이때 to가 여러분 뭐뭐 보다 된의 to예요. 그러면 해석해 볼까?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학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했어. 그럼 결론적으로 노는 걸 더 좋아한다 이런 뉘앙스야. 이렇게 이해되지? 그러면 얘들아 아까 얘기했죠? 좋아한다, 싫어한다, 지속한다 이런 류의 동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 일반적인 사실을 함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 동명사를 둘 다 취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준도 애매해서 그럼 얘를 가지고 투부정사를 고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볼까 한번? studying을 뭘로 고치면 돼? to study로 고치면 되죠? 근데 to 뒤에를 뭘로 고쳐야 돼, 당연히? 병렬 구조니까 to play 이렇게 써야겠지. 근데 문제가 생겨야겠다. 무슨 문제냐? to 이렇게 돼버려. 뒤에 있는 to는 투부정사 영어 거야. 문법이. 하지만 앞에 있는 to는 라틴어의 문법, then이에요. 그러면 이래서 영어와 라틴어의 문법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를 결정해야 될 거야. 어떻게? 영어화 시키겠죠. 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꾸냐? 얘를 여러분 일단 then으로 바꿔. 근데 여기서 의미적인 표현을 더하기 위해서 rather라는 걸로 써요. 부사를. rather가 오히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o play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노는 것보다 오히려 공부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프리퍼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동명사를 둘 다 취할 수 있는데 취할 때 바뀌는 형태가 특이하게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하나 알아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설명하겠는데 잠깐 지울게 얘들아. 뭐냐면 너희들 아까 내가 라틴어는 비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뭐나 이하를 붙이지 않아도. 그 대표적인 뭐냐면 이런 거야. 너 혹시 시니어라고 들어봤죠? 시니어. 시니어가 누구야? 누구보다 더 연장자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자체가 형용사인데 품사는 뭐나 이하를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체가 뭐뭐보다 더 연장자인 이라는 비교의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then을 써야 돼? to를 써야 돼? to A 이렇게 써야 돼. A보다로. 또 prior라고 들어봤어? prior가 뭐냐면 뭐뭐보다 더 우선인 이란 뜻이야. 그럼 또한 뭐나 이하를 붙이지 않았는데 이 자체가 또한 비교의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또 to A 써야 돼. A보다 더 우선인 이렇게 더 먼저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라틴어 같은 경우를 찾을 때 무조건 뭐다 비교의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면 형용사나 부사도 아니고 ER이나 모아를 붙이지 않아도 형용사 같은 어떤 뜻으로 해석되는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then보다는 to를 쓴다. 요거 하나는 꼭 명심해 두세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주의 동사라고 했는데 이건 고3 거야. 잘 들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요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은 만나야 되는 문법이에요. 특이한 문법입니다. 자, 제가 한번 쓸게요. want 그랬어. need 그랬어. need. 자, 원하다, 필요하다죠. 그럼 내가 묻고 싶은 뭐냐면 이 동사들이 당연히 뒤에 투부정사가 오겠냐, 동명사가 오겠냐. 네. 투부정사도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예외적으로 ing, 동명사를 취하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설명해 줄게. 동명사가 뭐냐를 알아야 돼, 먼저. 자, 동명사. 명사는 명사인데 동사의 성격을 지닌 명사가 바로 동명사예요. 그러면 야,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가 뭐야? 동사적 성격이 있는 놈은 동명사. 하지만 동사적 성격이 없는 일반적인 명사는 그냥 명사. 이게 차이야.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잘 봐. love가 여러분 뭐예요? 사랑 명사 있죠? 사랑하다 동사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문제 하나 쓸게. 잘 봐라. Love is nice 그랬어요. 사랑은 좋다. 그 다음에 Loving you is nice 그랬어. 너를 사랑하는 것은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문장의 구문 분석할 때 여러분 항상 서술의 기준에 어제 얘기했죠. 동사가 좀 중요하다고. 그럼 얘가 주격보야? 그럼 얘가 주어지 앞에 분 싹 다. 근데 위에 주어는 love 사랑이라는 명사지. 움직임이 없죠. 사랑 그 자체가 나이스, 좋아. 근데 이 주어는 뭐야? 너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면 너라는 목적어도 갖고 love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다라는 동작적 요소를 품죠. 이게 바로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만이 SOC 역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동사적 성격을 지닌 명사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명사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 뭐밖에 없어요? 동사밖에 없죠. 그럼 동사를 갖고 온 거야. 근데 동사를 그대로 쓰면 진짜 동사랑 헷갈릴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동사에다가 뭐야? ing 붙여서 모양을 변화시킨 거야. 그럼 얘들아 준동사 같은 경우가 다 그래. 모양을 다 변했지. 동사에 to를 붙여, 동사원형 ing, pp 이렇게. 그럼 걔네들은 여러분 뭐다? 동사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품사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놈들이에요. 하지만 역할 똑같아. 명사가 SOC지. 동명사도 명사예요. 그럼 당연히 무슨 역할 해야 돼? SOC 똑같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차이가 동사적 성격을 지닌 SOC라는 얘기야. 얘는 그런 게 없고. 그래서 loving you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명사의 역할이 SOC겠죠? 똑같이. 근데 동명사 여러분 두 가지 역할을 더 해요. 두 가지 역할을.
그 한 가지 역할이 뭐냐면 이거야. 지금 방금 설명할 거 동명사가 SOC 이외에 특이한 역할 하나가 뭐냐면 이거야. 특정 동사 뒤에 목적어로서 왔을 때 이 ing가 여러분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분사에서 ing는 능동이고 pp는 수동이라고 많이 들어봤지. 동명사도 여러분 능동과 수동이 분명히 있어요. ing는 능동, being 플러스 pp는 수동이에요. 여러분.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ing를 썼다는 얘기는 분명히 능동으로 내가 쓰겠다고 약속한 거야. 하지만 동명사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 동사 뒤에 동명사가 왔을 경우에는 얘를 능동으로 해석 안 하고 수동으로 해석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줄게요. 자, 보자. 주어가 the car가 왔어. 그 자동차. 그 다음에 these 왔어. these. 필요로 한다. 이렇게. 뭘 필요해? repair를 했어. 이렇게. repair하면 수리하다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다가 1번 to repair 2번 to be repaired 3번 repairing 4번 being repaired 이렇게 네 가지 스타일 중에 여러분 답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야 주어가 자동차다? 생각을 해봐라. 자동차가 needs 뭘 필요로 하냐? 생각을 해봐. 없지. 자동차가 살아있는 애도 아닌데 뭘 필요해? 그러면 당연히 뒤에 있는 형태가 수동의 느낌 와야죠. 자동차가 수리될 필요가 있다. 수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될 필요가. 그러면 약간 당한다는 뉘앙스니까 수동태를 써야겠죠. 그럼 수동태 표현이 여러분 두 개죠. to be 플러스 pp, being 플러스 p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특정한 동사 뒤에 동명사 ing 꼴이 왔을 때 수동의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단어가 want랑 need라고 했어요. 그럼 need 왔죠. 그러면 얘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럼 오히려 뭐가 돼야 돼? repairing 이게 답이에요. repairing. 그 다음 얘들아 중요한 게 있어. need는 당연히 투부정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돼요. 투부정사 쓰고 싶으면 to be repaired ing 쓰고 싶으면 repairing 이렇게 써야 돼.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want나 need 특정 그 두 가지 동사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그때는 유일하게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걔를 투부정사로 고칠 때는 반드시 to be 플러스 pp 써가지고 얘는 수동태화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두 가지 뉘앙스가 같아진다. 요거예요. 요 고3 문법이니까 하나 알아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제가 프린트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형식에서 모의고사에서 시험 잘 나오는 스타일이 있어. 뭐냐면 너희들 생각해봐. explain 그랬어. explain. 이거 설명하다지.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한번 give 그랬어. 이거 주다죠.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사형식을 했잖아.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칠 때 목적어 one과 two의 위치를 바꾼다 그랬지. 왜? 목적어를 하나로만 남겨야 되니까 one보다 목적어 two가 give라는 동사에 직접적으로 걸리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걔가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어 one과 two의 위치를 바꾸죠. 근데 아직까지 목적어 one이 목적어잖아. 근데 우리가 목적어가 하나만 쓰면 돼. 그러면은 목적어 앞에 어떤 품사를 붙이면은 빼도 되는 부사로 될 수 있게 하였다. 바로 전치사예요. 그래서 to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부사화 시켜서 빼도 되는 어떤 문장, 삼형식을 만들면서 뭐뭐에게라는 어떤 의미는 전달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 얘기와 이걸 비교해보자. 사형식은 무조건 목적어 one에게 목적어 to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럼 자, 설명하다지. 목적어 one에게 목적어 to를 설명하다. 목적어 one에게 목적어 to를 주다.
explain, give. 우리는 give는 알고 있죠. 사형식인 거. 그러니까 목적 want to 올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explain 보니까 설명하던데 목적어 one에게 목적어 to를 설명하다. 딱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사형식처럼 해석은 잘 되지만 실제로 3형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가? 즉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타동사라고 해요. 이런 거. 예? 끊겨? 끊겨? 화면 끊겨요. 많이 끊기니? 네. 근데 걱정하지 마. 왜냐면 선생님이 핸드폰을 하나 더 옆에 두고서 녹화를 해. 녹화를 해서 이거를 내 유튜브 계정에다 올릴 거야. 그래서 끊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거를 일부러 하나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고 나서 2학년 수업 끝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유튜브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이 수업 그 영상을 찍은 부분을 알려줄게요. 오케이? 지금도 많이 끊기냐? 재현아 어때? 이재현은? 재현아 어때? 끊기니? 아니요. 그래? 괜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끊김이 발생되면 얘들아 그 손 드는 거 있지 이렇게 손. 손을 이렇게 들어서 표시를 해줘요. 알죠? 이게 보니까 제가 어제 이거 알아보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을 워낙 많이 해서 서버적 문제가 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대가 되게 중요하거든. 주말에 우리가 했었잖아. 일요일 날 그때는 줌을 이용하는 서버 이용객이 별로 없었대. 그러다 보니까는 트래핑이라고 그러더만 그런 걸 그게 원활하게 거의 진행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트래핑이 많이 걸리는 시간대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학원에서 지금 와이파이가 되게 빵빵히 잘 터지거든. 근데 약간 좀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와이파이 안 하지, 그지?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번. 많이 끊긴 사람도 손 들어요, 이렇게. 손 들면 제가 볼게. 자, 다시 설명한다, 얘들아. explain 같은 경우는 4형식으로 잘 해석되지만 실제로 문법상에 3형식밖에 없어요. 그 목적으로 하나만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동사들을 제가 모아놨어요. 그 교재에. 그러다 보니까 교재로 할 때 이걸 다시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어. 4형식을 3형식을 고칠 때는 목적어 to와 one의 위치를 바꾸고 사이에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3형식화 시키죠. 근데 얘는 애시당초 3형식이 없다, 4형식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목적어를 여러분 하나만 무조건 써야 돼. 애시당초. 그래서 이렇게는 절대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쓰냐? 자, 이렇게 쓰면 어떨까? to 목적어 one, 목적어 two 이렇게 쓸까? 아니면 목적어 to와 목적어 one을 받고 이렇게 했을까요? 즉 무슨 말이냐? 4형식화된 형태로 쓸까? 아니면은 1번 아니면 2번 스타일로 쓸까? 둘 다예요. 둘 다. 이게 특징이야. 왜? 4형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목적어 one과 to의 위치를 바꿀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어 one만 없애면 되니까 목적어 one과 to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앞에 목적어 one에다가 to를 쓰든 혹은 목적어 to와 one의 위치를 바꾸고 뒤에다가 to를 쓰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동사들이 10개 정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로 설명할 때 그때 할게. 그 다음에 자 이거 지운 애들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너희들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의미상 주어. 자, 이거를 설명할 때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I hope to go 이렇게 쉬운 문장을 할게. 주어가 I죠. hope이 동사고 togo가 목적어야 이렇게, 그렇지? 근데 여러분 내가 분명히 했죠.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비롯한 준동사도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명사 설명할 때 뭐라 했어? 명사는 명사인데 동사의 성격을 지닌 명사였지. 그럼 동작을 해야 돼요. 누가? 아이가. 그럼 아이라는 주어가 호비라는 동작과 고라는 동작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의미상 주어를 쓰면 안 돼. 왜? 똑같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 이런 거 있죠. 내가 원해. 너가 가는 것을. 호비라는 동작은 내가 하지만 가는 동작은 너가 해야 돼. 그러면 호배 동작은 아이지만 고의 어떤 동작을 누가 해야 돼? 유해야 되죠. 그럼 유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지. 이런 것들 바로 의미상 주어라고 해요. 그럼 여기다가 뭐 쓰면 돼? for you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의미상 주어야.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야. 자, 원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want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바라다, 희망하다, hope 있어요, 이렇게. 뭐 wish도 있고, desire도 있고, 뭐 need도 있고 다 유사하죠. 근데 want랑 hope만 가지고 설명할게. 너희들 내가 월요일날 설명했듯이 동사를 바라봤을 때 문장의 어떤 몇 형식 동사인지를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자, 봐. 원트는 여러분 몇 형식이냐? 3형식과 5형식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습니다. 호흡은 여러분 3형식밖에 없어요. 3형식밖에. 그러면 잘 봐라. 자, 그럼 두 개의 동사를 이용해서 한번 문장 완성해볼게. I 좋았어요. one, to, 여기다가 to go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I가 주어고 그 다음에 want랑 hope이 동사지. 그 다음에 to go는 목적어야.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 뉘앙스가 거의 비슷하죠? 바라고 원하니까. 근데 얘들아 몇 형식이야? 지금 3형식이죠. 그럼 아까 hope은 3형식 있고 want는 3형식 플러스 5형식도 있다 그랬어요. 그치? 요거 둘 다 이렇게 3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경우 있어. 내가 원하고 바래. 내가 가겠죠. 그 음성조 안 썼어.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원하는데 너가 가. 아까처럼. 그럼 당연히 못 써야 돼. 여기다가 for you를 쓰겠죠. 이렇게. 그죠? 그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둘 다 되죠. 3형식이니까 to go가 고 할 사람이 you니까 I가 아니니까 for you를 쓰는 건 문제 없어. 근데 뭐가 문제냐? 자, for를 살짝 지워볼게요. 이렇게. for를 싹싹 지워. for를 지우면 you가 남지. you. 그럼 얘들아, you는 for라는 전치사를 지워 지금. you만 남기면 you는 대명사죠. 아까 for를 썼으면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명사 왔으니까는 빼도 되는 부사화 시키니까는 3형식을 그대로 유지했던 거야. 근데 지금 뭐야? for를 뺐으니까 대명사지. for가 없는 대명사, 순수한. 그러면 SOC 역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무슨 역할 할까?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럼 얘는 뭐가 돼? 목적격, 보호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몇 형식이 되는 거야? 나는 원해, 너가 가기를. 5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hope은 아예 5형식이 없지. 없습니다. 3형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I hope you to go를 쓰면 안 되죠. 왜? 5형식이 없는데 쓰면 안 되잖아. 아까 똑같잖아. explain이 4형식이 없다 했잖아. 그럼 4형식처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hope도 5형식이 없기 때문에 you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틀린 거야. 그럼 무조건 hope은 앞에다 뭐 써야 돼? for you를 써야 돼. 근데 문제가 want는 3형식과 5형식 둘 다 있지. 그러면 for를 써도 되고 for를 빼도 돼. for를 쓰면은 3형식, for를 빼면은 5형식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둘 다 맞잖아. 이론상.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정답답이냐? 자, 영어에서 여러분 이런 거야. 베스트나 퍼펙트 같은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better. 좀 나은 답을 고르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이 2죠. 근데 영어에서는 1 더하기 1이 2라는 선지가 없대. 뭐 3, 4, 5, 6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2와 가장 가까운 게 3이지? 그래서 답이 3인 거야. 이런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3과 5가 want가 된다 할지라도 3형식보다는 5형식이 훨씬 더 현대 나온
문장 성분이에요. 그럼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그러니까 복잡하면서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오형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삼형식으로 표현해서 for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for를 지우고 오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better. 나은 표현. 이해되겠지? 그래서 오형식으로 쓸 수 있으면 삼형식을 쓰면 안 되고 오형식을 써라. 이게 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는 best를 고르는 게 아니라 better를 고른다. 요거고요. 됐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시간 보여줄게. 자, 너희들 그거 들어봤어요? 혹시 단문, 복문 이런 거? 나중에 수동태 설명하는데 이런 거야. 이 대절 같은 거죠. 대절, 주어 동사 이렇게. 그럼 자, 주어 동사가 있고 이 대절이 동사의 목적어라고 간주해요. 이 전체가 이렇게. 주어 동사는 대절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아, 동사가 한 문에 몇 개 있냐? 2개 있죠. 이걸 복문이라고 해요. 약간 좀 어려운 단어로 쓰면. 근데 그거 집어치우고 그냥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있네. 동사가 2개 있다는 얘기는 절이 2개 있다 보시면 돼요. 절은 무조건 동사가 하나가 있으면 절이 하나 있는 거야. 동사가 2개 있으면 절이 2개야. 그래서 접속사 같은 놈이 필요해요. 그래서 되게 접속사예요. 일단 나중에 설명한다. 뭐 지금 몰라도 돼요. 근데 얘들아, 이 접속사 that을 중심으로 해서 동사가 2개인 복문 2개의 절을 투부정사로 이용해서 동사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단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복문을 단문화, 단문을 복문화, 왔다 갔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근데 이게 뭐 개나 소나 모든 애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거야. want 같은 경우는 원하다죠. 얘는 대절을 목적으로 못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대절처럼. 하지만 hope는 대절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아까 방금 얘기했죠. 모든 타동사, 삼형 타동사가 대절을 목적으로 갖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want는 대절을 목적으로 못 갖고 hope만 대절로 갖는다. 이런 식이야. 그러면 자, I hope to go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투부정사화 시켰으면 동사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얘는 뭐야? 단문이야. 그러면 투부정사를 가지고 뭘로 고칠 수 있어요? 대절로 고쳐서 복문화, 즉 절을 2개를 만드는 거야. 왜? hope는 투부정사와 대절을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런 애들만 그래. 뭐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want는 대절을 못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절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대절하냐? 잘 봐. 얘를 대수로 딱 고쳐. 그럼 대절을 쓰니까 주어를 써야겠죠. 근데 봐봐. 아까 음상주어가 없으면 hope이라는 동작을 I가 있고 go라는 동작도 I가 있지? 그럼 똑같이 주어가 뭐야? I예요. 네. 근데 hope이 여러분 무슨 지향적이야? 투부정사 썼으니까 미래지향적이지. 그러니까 뒤에를 will, go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갈 것이라는 것을 나는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똑같이 얘를 투부정사화 시키면은 that을 지우고 to를 써. 그 다음에 이 주어랑 똑같죠? 그 주어를 없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여러분 미래지향적이니까 will을 쓸 필요가 없지? 얘도 빼. to go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지? 그럼 얘들아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쓰면 어떨까? 자, 음상조를 for, you, to, go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대절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쳐야 돼, 얘들아? 이때는 희한하게 갈 애가 유지, I가 아니라. 그럼 대절 주어가 I를 쓰면 안 되겠죠? 뭘 써야 돼? You 써야죠. You will go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네들 다시 위로 올릴까? 대절 주고 to를 쓰라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미래 없어지겠지? 그럼 go 온 거야. you가 왔죠. I는 I고 you는 you. 틀리죠? 그럼 무슨 주어 써야 돼? 음상조 for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알아둬. 이거를 아셔야 나중에 수동태 배울 때 상당히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미리 설명한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동사를 바라봤을 때는 이 동사가 몇 형식으로 쓰이는지는 뭐 아시는 게 상당히 뭐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거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문장 그 형식에 대한 것들 전부 다 동사잖아. 그 동사들을 제가 여러분들 외우라고 했었고 그것들 다 이런 것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요거 하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런 게 있어. 자 뭐냐면 혹시 학교에서 여러분 interest 들어봤죠? 인터레스트는 무슨 뜻이야? 뭐 흥미 뭐 이런 거죠. 근데 자, 이 단어가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주어가 목적어를 흥미롭게 만들다예요. 그럼 내가 물어본다. 주어, 목적어 이렇게 했죠. 주어가 목적어를 흥미롭게 만든다라고 했어.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거냐면 원래는 얘들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잖아. 타동사일 때. 그러면은 이 동작을 하는 게 주어죠. 문장의 주인이면서 이 동작을 하는 주체가 바로 주어야.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주어, wash, 목적어를 써요. 주어가 목적어를 닦았어. 그럼 닦는 행위를 누가 했어? 주어가 했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동사의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얘 봐봐. 주어가 목적어를 흥미롭게 만들었으면 이 흥미라는 동작을 주어가 했냐 목적어가 했냐. 다시 한번 볼까? 주어가 목적어를 흥미롭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흥미라는 어떤 동작을 누가 했어? 목적어겠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동사와 interest 같은 동사가 차이가 있어요. 주어는 분명히 있는데 이 동작을 일반적인 동사를 주어가 당연히 해. 하지만 희한하게 얘는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는 거야. 이런 것을 수동, 의미, 동사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는 뭐야? 능동, 의미, 동사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들이 전부 다 능동, 의미예요. 하지만 수동 의미는 극히 일부예요. 한 30개 정도 되는데 제가 나중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 동사의 어떤 특징이 뭐냐? 그럼 비교 한번 해볼까? 자, 봐. 뭐냐면 자, 봐. The book 그랬어. The book. interest et 그랬어요. et. 그 다음에 et washes 뭐 예를 들면 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주어가 여러분 the book it죠. 동사가 washes 얘는 interest야. 목적어가 it 얘는 카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볼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능동태죠. 그러면 주어가 it가 직접 wash라는 동작을 해서 차를 닦았어. 그럼 얘를 수동태로 치면 어떻게 돼? A car is washed by it죠. 그러면 카가 주로 오면 B 플러스 PP죠. 당하다가 돼. 자동차는 당했습니다. 닦이면 누구에서? it에서 이렇게. 근데 얘 볼까요? 주어가 누구야? 희한하게. The book. 사물이에요. 동작을 해야 되는 주어는 여러분 사물이 일반적으로 오면 안 되죠. 왜? 그 동작을 하려면 살아있는 어떤 생물이 와야 될 거예요. 뭐 예언이 있어요. 은유법이라든지 아니면 의인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기해. 그러면 이 주어를 이렇게 그 사물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무슨 의미 동사야? 수동 의미 동사야. 즉 주어가 목적어를 흥미롭게 만들다. 그럼 결론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게 북이 아니야. 왜? 야 북이 막 이래? 뭐 책에 막 이렇게 좋아 막 이러니? 관심 좀 이러니? 아니잖아. 즉 이티 나 사람이 흥미를 가져야지. 그래서 이런 수동 의미 특징이 뭐냐면 주어가 누가 될 수 있다? 사물이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목적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돼. 왜?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인트레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물만 좋으냐? 아니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딸이 왔어. 딸.
제 딸이야 예를 들면 아니면 자식 이렇게 자식은 이 T를 흥미롭게 만들었어. 말이 되죠? 왜? 어떤 A라는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끄게 하는 거야. 이것도 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수동의 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가 사물이 올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즉 사람도 올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동사는 일반적으로 뭐야? 사물이 주어가 올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수동의 동사는 목조가 무조건 사람이 와야 된다. 사물이 오면 안 돼. 왜? 사물이 인터레스트하는 감정이나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그러면 이 수동 의미의 동사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야. 그러면 제 수동 의미 동사 특징 간략하게 요약할게요. 수동 의미 동사 특징 뭐냐면 자 혹시 너희들 곱셈 법칙 알지? 플러스가 예를 들면 능동이라 시작하고 마이너스가 수동이라고 시작하고 곱셈 법칙이다. 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러면 능동 의미에다가 수동태 즉 그러니까 수동태화 시키는 거야. 지금 능동태를 수동태화 시키면 뭐가 돼? 무슨 의미가 돼? 수동 의미가 되겠죠 당연히. 왜? 능동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뭐야? 능동의 의미를 지닌 동사니까 능동의 의미니까는 수동태화 시키면은 수동 의미가 되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얘 보자. 수동 의미. 아예 얘는 수동 의미예요. 마이너스부터 시작해.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죠. 즉 수동의 의미인 동사를 수동태화 시키면 플러스 능동 의미가 된다. 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자 ing는 우리가 능동을 알고 있고 pp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알고 있지만 수동 의미 동사 같은 경우는 ing가 수동 의미, pp가 능동 의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돼.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자, 너희도 알고 있는 한번 해볼까? 자, 타이어, interest, 대표적인 쉬운 거죠. 타이어가 뭐냐면 주어가 목적어를 지치게 만든다. bore는 주어가 목적어를 지루하게 만든다. interest는 주어가 목적어를 흥미롭게 만든다. 그럼 너희들 잘 봐라. I am 그랬어. 그러면은 링일까 타일일까? 배웠지? 나 피곤해. 타이어 분명 수동 동사야. 근데 B 플러스 PP 수동태죠. 하지만 수동의 동사는 수동태가 능동이라 했지. 그래서 답을 뭘로 해야 돼? 예로 해야 되는 거야. 얘하면 안 되죠. 이런 논리야. 그리고 너희들 희한한 게 있어. 인터레스트가 여러분 흥미롭게 만든다지. 그러면 너희들 수동태 할 때 B 플러스 PP 하면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바이가 오잖아. 바이가. 왜? B 플러스 PP 쓰면 당하대 뉘앙스 당하다. 그러면은 유일하게 바이라는 전치사가 뭐뭇에 의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 뒤에 바이가 와. 근데 인터레스트 볼까요? 자, I am interested 다음에 by와의 인이 오잖아요. 왜? 기껏 수동태로 만들었지만 수동 의미라서 능동의 뉘앙스니까 by랑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는 거. 왜? 당하다가 하잖아. 그러니까 이 뜻에 알맞게 인이 오는 거야. 어디 안에 이렇게. 그래서 수동 의미 동사 같은 경우가 삼형식으로서 상당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동 의미 동사의 특징이 이런 느낌이에요. 첫 번째 뭐다? ing는 수동의 의미, pp는 오히려 능동 의미고 심지어는 B 플러스 pp 수동태로 썼지만 당하다의 뉘앙스가 아니라서 전치사 by를 쓰지 않고 이 뜻과 알맞은 전치사 다른 걸 쓴다. 이런 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동의 동사 꼭 알아두시고 수동의 동사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있을게 내가 좀 시간을 보여줄게요. 자, sit 있어. sit 이렇게. sit은 뭐야? 앉다예요. 앉다. sit은 뭐야? 앉히다예요. 그러면 물어볼게. 얘는 여러분 딱 봐도 주어가 스스로 앉았지. 그럼 자야 타야? 자동사죠. 지가 앉았으니까. 얘는 주어가 목적으로 앉혔죠. 그럼 뭐야? 타동사야. 근데 웃긴 게 주어가 앉았어? 목적어가 앉았어? 목적어가 앉았죠. 그럼 무슨 의미야? 수동 의미야. 그럼 수동 의미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봐.
나는 앉았다라는 것을 예로 두 가지로 표현하면은 자 나는 앉았다 첫 번째 뭐예요? I sit겠죠? 뭐야? 누구니? 자 나는 앉았다면 I sit이겠죠. 그러면 이거 끝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 볼까? 앉히다 했죠. 이거 이러면 어떻게 써? I am seat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는 B 플러스 PP가 여러분 뭐야? 수동태지만 sit가 앉히다의 수동이니까는 B 플러스 PP가 뭐야? 앉다가 된 거야.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또 sit 이용해서 또 다른 표현 볼까? 자, 희한하게 I 그 다음에 sit 다음에 여러분 myself 이렇게 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앉혔어. 그럼 누가 앉았어? 내가 앉았죠. 그래서 수동의 동사는 B 플러스 PP 형태로 써도 괜찮고 이 동사를 쓰고 제기대명사를 목적어 취해도 스스로 하는 뉘앙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목적어 올 때 여러분 주어랑 의미가 반드시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수동의 동사 같은 경우는 제기대명사를 목적어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거 하나 알아두자. 그 다음에 얘들아 오형식에서 여러분들 4형식은 뭐 쉬우니까 되는데 5형식에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 목적격 보호가 그러니까 왜 5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잖아. 근데 우리 목적격 보호가 명사나 형용사 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얘가 as도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to be 명사 형용사도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사 원형, to 동사 원형, 뭐 ing, pp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정말 이렇게 다양해. 그러면 5형식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 이유가 이 동사가 만약에 A라는 동사가 5형식이라고 우리가 딱 알고 있어. 이렇게 동사가 이게 그러면 이 5형식 동사에서 목적격 보호 이 많은 형태를 전부 다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취해요. 어떤 놈은 뭐 as, 어떤 놈은 to be, 어떤 놈은 pp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5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5형식 동사가 될 수 있는 동사를 일단 알아놔. 그 다음에 얘가 5형식이라고 확인됐으면 목적격 보호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뭘 취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식보다는 고학년이 올라가면은 5형식을 더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형태로 기준해가지고 세 가지의 어떤 5형 동사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 to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거랑 두 번째가 사역 동사랑 세 번째가 그다음에 지각 동사. 이게 중요해요. 네 번째가 준사역동사라고 있어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얘들아, 봐야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가 목적적 보호는 여러 개 중에 뭐 예 아니면 차 이렇게 정해서 조인해서 그냥 외우라고 했죠. 그러면 끝이야. 근데 얘네들 뭐냐면 to 동사 원형이면 준동사가 맞죠. 그러면 to 동사 원형 하면은 직접 하는 능동의 뉘앙스지. to be 플러스 pp 하면은 무슨 뉘앙스야? 수동의 뉘앙스가 있죠. 그 다음에 사역동사 볼까? 사역동사 여러분 목적격 보호 뭐예요? 동사 원형이랑 pp 이렇게 와요.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 ing, 그 다음에 pp 이렇게. 준사역동사는 to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기준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거는 to be 플러스 pp랑 함께 올 수 있고 사역은 동사 원형 pp, 지각은 동사 원형 ing pp, 준사역은 to 동사 원형인데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으로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를 취하는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5형식 동사 알아야겠죠. 사역동사 뭔지 알아야겠지. 지각동사 뭔지 알아야겠지? 준사역동사 뭔지 알아야겠지? 이런 걸 알아야겠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아까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게 아까 했었지 뭐 있어요? want. want 볼까 한번. 자, I want you to go 이렇게. 그 다음에
I want a car to be fixed 이렇게 써뒀어요. 그럼 얘들아 잘 봐. I가 주어야, want가 동사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want를 딱 보면은 3형식과 5형식이 있구나라고 일단 아셔야 돼. 그러면 자 you가 work하고 왔죠. 이게 목적어겠죠. to go, to be 플러스 be. 얘가 뭐야? 목적격 보호가 뭐예요? 근데 얘는 to go니까 능동이고 얘는 to be 플러스 pp니까 뭐야? 수동이야. 그러면 목적격 보호는 제가 어제 얘기했지. 목적격 보호는 주어랑 동사랑 절대 결부시키지 말라죠. 그냥 걔랑 빠빠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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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응? 걔랑 헤어져. 마음이 아프니? 주어랑 동사랑 헤어지면이? 아니야. 그래도 헤어지셔야 돼. 그러면 얘 딱 없애버리자. 없앴어? 야, 능동이지. 너가 직접 갈 수 있냐 없냐? 갈 수 있잖아. 능동이잖아. 그래 투고 쓰는 거야. 문제 없어. 얘를 투비 플러스 pp 쓰면 절대 안 되잖아. 얘 봐. 자동차가 픽스 수리를 해야 되냐, 수리를 당해야 되냐? 당해야 되겠죠. 왜? 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물이니까 당해야지. 투비 플러스 pp 이런 거. 즉 투보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한 애들은 하나 더 염두에 돼. 뭐냐면 불관계, 즉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투비는 무조건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pp와도 무관하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니?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 원래는 혼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3대 뭐라 그래? 영어 박사 뭐 이런 거 석학이라 보통 표현하고 되게 높은 경제인 분. 그 사람이 문법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영어 문법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5형식에서는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5형식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 투 플러스 pp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있었어. 뭐냐면 잘 봐라. 자, have가 여러분 사역동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역동사는 have, make, let죠. 이렇게 뭐 시키다, 당하다, 만들다, 허락하다 이렇게. 그럼 have를 잠깐 제가 예를 들게.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가 뭐가 어기를 약속하냐? 동사 원형을 pp랑 이렇게 두 가지 약속한 거야. 한번 보자 한번. 자, I have a servant to 예를 들면 maintain 집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얘들아, have가 사역동사도 있고 일반적으로 5형식일 때 사역이지. 근데 하지만 have가 뭐였어요? 3형식으로 가져다 줄 수 없어?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혼비라는 그 사람이 모든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인지하시고 지금 이 설명 들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원래는 사역동사가 지금은 그렇죠. 동사 원형이나 pp를 목적격 보호로 취한다고 알고 있지 투 동사 원형이 온다고는 얘기 못 들었잖아.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설명은 시대적 배경이 혼비라는 그 사람이 무조건 사역이든 뭐 지각이든 간에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목적격 보호는 투 동사 원형을 취하는 것으로 딱 못을 박았을 때 그 상황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자. 그럼 얘들아 얘를 해부를 여러분 크게 3형식과 5형식 두 개 있죠. 두 개. 한번 볼까? 3형식을 해석한다. 나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a servant 목적어죠. servant가 그러면 serve 이렇게 봉사해주는 사람도 저 하인이에요. to maintain 집을 관리해줄 하인이죠. 그러면 투부정사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형용사가 보호 역할 할 때는 문장 성분이가 빼면 안 된다고 했지. 하지만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는 SO, VC 역할을 안 하니까 빼도 된다고 했죠.
그럼 얘가 지금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빼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3형식이야. 그럼 말도 되고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없어. 그치? 근데 이번에 얘를 5형식으로 간주해. 시키다가. 근데 내가 뭐라 했어요? 목적격 보호가 무조건 투부정사만 쓰는 시대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자, 나는 주어, have 시켰어. 누구를? 하인 보고 뭐하라고? 우리 집 관리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하인이 직접 관리하지. 투 동사 원형 능동 맞죠? 직접 관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주어랑 동사는 헤어지라고 했어. 목적격 보호 결정할 때, 능수동 결정할 때 서번트 하인이 사람잖아. 그럼 얘가 직접 집을 유지보수할 수 있잖아. 그래서 메이트 문제 없어요. 그럼 잘 봐. 내가 시켰어. 하인 보고 우리 집 유지보수하라고. 그러면 오형식 문제 없죠. 뜻도 문제가 없죠.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야, 얘를 삼형식으로 해석하면은 가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근데 오형식으로 하면은 시키다라고 어떤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럼 분명히 뉘앙스가 틀리죠. 근데 봐봐. 그냥 똑같이요. 똑같잖아. 그러면 이 글을 봤을 때 과연 가지다라는 삼형식으로 내가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은 시키다라는 오형식으로 바라봐야 할지 헷갈리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한 거야. to를 원래 써야 되는데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 즉 이걸 원형 부정사라고 해요. 원형 부정사. 얘들아, 동사 원형이랑 원형 부정사는 모양이 똑같아요. 동사 원형권입니다. 왜? 무조건 to 다음에 동사 원형 오잖아. 그러니까는 to 동사 원형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to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얘가 원래 있었었는데 이런 어떤 의미적인 헷갈림으로 인해서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이에요. 그럼 실제 to가 있었던 거야. 이런 동사 원형 모양 거를 원형 부정사라고 한다고. 그래서 동사 원형이랑 원형 부정사는 아예 틀린 거예요. 아예 틀린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목적격 보어의 동사 원형은 전부 다 뭐였던 얘기야? to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to를 다 어떻게 한 거야? 생략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동사 원형과 모양이 똑같은 놈이 온 거예요. 근데 태생이 틀려. 원형 부정사인 동사 원형포는 to 부정사가 없는 거야. 엥 하고 L을 난 거예요. 하지만 동사 원형은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아예 동사는 동사죠. 준동사는 동사의 성격을 지닌 다른 품사라고 했잖아. 그래서 태생이 틀리다는 게 내 말은. 알았지? 그래서 이런 헷갈릴 때문에 그래. 그러면 지각동사도 동사 원형 쓰는데 왜 그러게 했어요? 맞아요. 원래 to가 있었던 거야. 근데 헷갈려. 그래서 to를 빼고 동사 원형 쓰는 거야. 근데 지각동사는 또 희한한 게 있어요. ing도 같이 오죠. ing는 뭐야? 진행이죠? 네. 지각 봐봐. 눈, 코, 입, 귀, 뭐 느낌 이런 거. 다 뭐야? 현재의 어떤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ing가 하나 더 포함된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너희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이걸 알고서 보면 되게 좋아요. 뭐냐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잖아. 그러면 희한하게 능동태에서 생략을 했던 놈들이 수동태 되면 다 살아나요. 살려줘야 돼. 써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중에 수동태만 하겠지만 이런 말 들어봤죠? 지각과 사역 동사에서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가 왔을 경우에는 수동태를 고치면은 to를 쓰는 케이스였어요. 분명히 봤을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지각이나 사역 동사 원래는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 아니라 원형 부정사인 to를 생략한 놈이야.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면은 생략했던 놈 다 살려주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각이나 사역에서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이면 실제로 동사 원형이 아니고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수동태로 고칠 때 생략했던 게 다 살아나야 되니까 앞에 to를 생략했었잖아. 그러니까 to를 다 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수동태. 그래서 to를 써야 되는 거야. 이런 걸로 해.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준사역동사는 특히 help라고 그래요. help는 to를 쓰나 to를 빼나 의미적인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얘를 그냥 헬프는 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요. 됐지? 그래서 오형식에서는 뭐 이런 정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저렇게 할 거야. 뭐냐면 이 몇 시야? 1시 5분. 이 영상을 끄고요. 영상을 끄고 제가 여러분 PDF 파일로 형식 나눠준 거 있죠. 그거를 제 핸드폰 아직 그 큰 화면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태블릿 PC 그게 아직 안 왔어요. 아 이거 해외 배송을 했는데 겁나 느리네 이거. 비행기가 나보다 느리면 어떡하냐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제 핸드폰을 가지고 일단 되긴 돼요. 그래서 공유 화면으로 불러서 그걸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 대신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파일 중에서 박스칸했던 그 단어는 미리 외우라고. 자, 외운 사람과 안 외운 사람들이 오늘 이 PDF 파일을 불러서 수업했을 때 분명히 느끼는 어떤 감이 들 거예요. 외운 사람들은 되게 술술술 잘 넘어갈 거예요. 근데 안 외운 사람들은 계속 막힐 거예요. 아시겠지? 이제 한번 해본다. 화면 잠깐 끄고 이제 공유를 누른다. 알지? 자, 아시겠죠? 그리고 얘들아, 출석해. 저번에는 제가 모르고 여러분들 출석 체크했잖아, 채팅에다가. 근데 제가 깜빡 잊고서 방을 나가버렸어.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지워지더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시 문자를 준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건 제 실수였습니다. 네, 아시겠죠? 미안합니다. 지금 출석 체크해 주세요. 오케이.